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이 책을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재의식이 성공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공을 원할 때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빠르게 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일적인 면에 대한 성공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일적인 면에 사업에 의해서 성공을 원할 때도 있고, 명예를 원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다양한 성공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에 관한 성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성공의 3단계. 성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야지만, 알아야지만 그것을 즐겁게 일로 연결해서 또 수입을 벌어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성공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뭐를 좋아해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하고 배우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긴 하지만 꾸준히 정말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나한테는 열정이 없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막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으로 막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러한 이렇게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느껴지는 게 잠깐 처음 시작할 때 막 부르르 열심히 했다가 금방 또 지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지 하면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그런 공부도 했었고, 그다음에 꽃에 대해서 꽃꽂이도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하고 싶어서 그런 판매 서비스 업종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그림 배우는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예전에 참 옷 만들고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 옷도 디자인하는 거, 그것도 스케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한동안 그런 것도 했었고, 참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 망치고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나이를 먹어서 책을 읽고 하면서 꾸준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했던 게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걸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든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 나이에도 이제서 찾는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꼭 좋아하는 게 한 가지여야 된다는 관념은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좋아하는 게 한 가지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정말 더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런 것을 선택하시면 되죠. 근데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뭐
그걸로 통해서 일을 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일 관계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실패한 거고, 잘못된 거고, 잘못 시도한 거고,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때 배운 것들이, 경험해 본 것들이 뭐 인간관계에서도 사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고요. 일 관계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뭐 살림을 할 때도 써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금 막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과정이라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잠재의식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잠재의식의 그런 신성한 의도의 인도를 기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나를 위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기회를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인생에 있어서 나의 올바른 지위를 제시해 줍니다. 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내 내면의 무한한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과 연결된 그런 기회를 주게 올 수가 있고요.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예감들이나 그런 직감들, 그런 것들로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반복해서 해보시면 어느 순간 딱 모두 있고 막 그런 떠오르는 직감이나 예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업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고 익히고 경험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 못지않는 그러한 나의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세계에 봉사하려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할 때 그것을 보상을 바라면 나중에 그게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고 안 좋은 결과물이 생기고 꼭 탈이 나요. 그러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이어져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소원이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망은 이기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인류에 유익한 것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회로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아이디어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 봉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디어가 확대되어 충만한 행복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완벽한 회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당신의 삶에 불충분 회로가 형성되면 그로 인해 부자유나
병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떤 아이디어, 내 일로 성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 봉사하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익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어야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뭐 그걸로 인해서 내 이기심으로 성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뭐 부는 축적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를 하면 조금 싼 재료로 해서 많은 수익을 내려는 그런 욕심만 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욕심으로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결코 나중에는 큰 성공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거죠. 신선하고 좋은 것으로 청결하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제공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먹고 또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것을 먹으러 오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돼야지만 오래도록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을 수 있는 음식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만을 위한 그런 장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사업도 그렇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 더 좋은 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내가 하는 그런 업종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으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도로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리라는 젊은 약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대형 약국의 체인점에서, 그러니까 조제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약국에서 이렇게 조제만 하는, 그래서 출퇴근하는 그러한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셉 머피 이분이 이 약사한테 이 일이 좋냐고 원하는 거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메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고정적인 수입도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 분배 제도가 있대요. 이분이 근무하는 그 약국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부수적으로 수입도 있고 그래서 운이 좋으면 뭐 일찌감치 은퇴해서 자신의 삶을 즐길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셉 머피가 메리한테 당신이 원하는 삶이 정말 꿈이 이거였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꿈은 작은 마을에서 정말 이웃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름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친근감 있게 지내는 그런 그 마을에 작은 약방을 하고 싶었어요.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자신한테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약국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신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엄두를 안 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조셉 머피 이분이 그런데 왜 자신의 꿈을 쫓지 않냐고. 그러면 더 행복하고 수입도 더 나갈 텐데. 그러면서 시야를 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야를 높이고 여기서 나오라고. 이 직장에서 나오라고. 자기 자신의 약국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메리가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돈도 없는데 지금 그럴 수 있겠냐고, 내가 그럴 상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메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진실로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메리라는 여자한테 편지가 왔어요. 자신이 조셉 머피와 자기가 대화를 나눈 뒤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편지로 적어서 알려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메리라는 여자분이 조셉 머피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신이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 상상의 일을 매일 그런 약국에서 자신이 정말 약사로 일하면서 주변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급하게 환자들이 막 새벽에 오면 자신이 뭐 잠옷바람에 가운을 걸치고 나가서 약을 해주고, 그런 모습들, 그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꿈의 모습 있죠.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반복적으로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그 메리가 일하는 그 직장에 그 옆에 정말 대형으로 큰 약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 경쟁에서 져서 파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메리는 어떻게 됐냐, 큰 제약사의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게 돼요. 새로운 일을 갖게 된 거죠, 직장을. 그래서 이직을 하면서 몇 개의 주를 총괄하는 지역 관리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게 돼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아주 작은 약국이 있었는데 거기를 우연하게 들리게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약국이 3대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 약국을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상태예요. 내놓은 상태인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이거를 매입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신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약국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메리가 그분한테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런 꿈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신한테는 돈이 부족하다. 이것을 구매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주인이 그러면 이 벌어서 매달 얼마씩 분할해서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를 인수를 하고 자신이 운영해서 그것을 분할해서 갚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정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상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을 자꾸 끌어당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게 만들어지는 통로가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얻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상의 힘을 통하고, 또 잠재의식에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잠깐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우주의 부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날마다 매출이 늘고 있다. 나는 전진하고 발전하며 날마다 더 부유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몇 번씩이고 반복함으로써 매출을 증진시키세요. 네, 매출을 늘리고 싶다면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매출을 늘릴 수 있고,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내 잠재의식에 이야기해 보시고, 이러한 상상과 이러한 말들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다고,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신념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면 그것 또한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이라 생각이 돼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